마지막 100대일 것 같았어요. 네. 추매할 수 있는 마지막 100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고상한이 통과가 돼서 이제 일론 머스크 뜻대로 된다면 네. 그냥 200 뜰지 않을까. 과감하게 엔비디아를. 과감하게.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100대부터 네.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고 네. 순식간에 네. 테슬라는 아직 그 자리잖아요. 네. 100대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를 팔아서 테슬라를 산다면 그리고 테슬라가 엔비디아처럼 간다면 이 형사분께서 네. 엔비디아를 더 갖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한 50% 정도 수익이 났대요. 그러면서 더 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더 사도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사셔라. 미국에서 엔비디아 중국 수출 금지. 테슬라보다 폭락이 더 컸었어요. 네.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 아마 못 버티고 팔았겠네요. 그거를 쳐다볼 겨를이 없죠. 네. 테슬라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하면 왜 적금을 하면 안 되고 테슬라에 투자해야 됩니까? 적금을 하면 계속 내 돈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교환 가치가. 화폐 가치로 인해서 네. 부동산도 비슷할 수 있죠. 누군가는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왜?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금, 부동산 투자 대신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화면 한번 보면 2000년도 20년 전이에요. 네.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2억. 2억. 2000년에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억이었습니다. 네. 지금이 얼마냐면 2024년 현재 네. 평당 3천이 넘어가요. 네. 평당 3천이면 음. 33평 기준 딱 10억 나오죠. 코코님도 인생을 살면서 네. 야, 내가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돈을 이만큼 모으고 음. 그래도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네. 저도 했거든요. 2004년에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제 첫 월급이 네. 130만 원이었습니다. 어. 누구나 사회초년생들이 그런 생각부터 해. 이제 월급 받았으니까 저축부터 하자. 그때 주식 투자 아무도 생각 안 했지. 네. 130만 원 중에 아끼고 아껴서 네. 30만 원씩 저축을 하자. 아, 저축. 네. 목표는 뭐였냐? 아파트 사고 싶어서. 어. 20년 뒤에 한 40대 됐을 때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 네. 근데 그때는 내가 이 돈을 모으면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될 거고 이걸로 레버리지를 얼마 일으켜서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잘 모르지. 그냥 무조건 저축하는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월에 적금을 네. 이렇게 넣고 싶은 거야. 한 달에 30만 원이면요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이자 한 개도 없다 생각했을 때. 네, 이자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럼 10년이면 3,600, 20년이면 7,200 이렇게 열심히 모으면 아파트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2004년에 이미 서울 아파트 값은 2억이었잖아요. 네. 그럼 30만 원씩 열심히 또 월급이 좀 오르면 한 50으로 늘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사죠.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 가면 돼요? 안 돼요? 20년 전에 아파트 값이 2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이잖아요. 이게 연평균 8.5%더라. 아파트는 매년 서울 같은 경우 네. 평균 8.5%씩 올랐다. 네. 그럼 20년이 지나서 10억이 됐다. 네. 나는 이거 지금 이렇게 20년간 네. 월 30만 원씩 저축하는 거 쉽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죠. 이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극복해내고 모았더니 네. 7,200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었어. 네. 그때 아파트 값이 2억이었기 때문에 격차는 2억이었어. 그리고 나는 20년간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7,200이나 모은 거야. 그랬더니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라 10억이 돼서 네. 격차가 2억에서 격차가 9억 이상 넘어갔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도저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정말 빛의 속도로 아니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있다. 네. 우리가 날아간다면 네. 아파트 값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아닐까. 그래서 네. 적금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왜? 또 이걸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돈을 모으려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없죠. 적분이 불가하지. 네. 부동산은. 네. 들어가는 돈이 크잖아요. 그렇죠. 분할을 살 수가 없지. 네. 근데 주식은 조금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00원도. 네. 그리고 이거를 코님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에 뛰어든 거지. 네. 최근에 X에서 네. 코코님이 올린 그 좋은 소식을 보고 네. 오늘 그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네.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네. 그런 투자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 면에서는 되게 성공 사례. 이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서두에 이거 딱 깐 거고 네. 코코님의 그 좋은 소식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한번 이제 이거 같이 보면서 갑시다. 어느새 팔로워가 2,100명이네요. 코코님 이제 인플루언서로 거듭나는 건가요? 테슬라를 출마할 돈이 없다는 현실에 슬퍼하며 안 되나요를 부르다가 네. 엔비디아의 수익이 눈에 들어왔다. 네.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일단 엔비디아는 제가 조금밖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잘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팔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엔비디아도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이제 가만히 냅두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테슬라 가격이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행보하고 있고 뭔가 그런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곧 가겠다. 촉이 왔나요? 모든 빅테크들이 다 갔지만 테슬라만 안 갔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는 계속 그대로인데 일론 머스크가 한 트윗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산업들의 그런 것도 봤을 때 네. 터지겠구나. 터지겠구나. 우주의 기운이 계속 지금 응축되고 있다. 네. 그래서 더 사고 싶다. 근데 마침 엔비디아가 막 올랐다고 하니까 봤어요, 수익률을. 상당한 거예요. 548만 7,545원이 네. 투자금. 네. 이거일 때는 뭐 팔아봐야 테슬라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수익률이 500%가 넘어가니까 3천이 넘었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6배인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팔아서 지금 테슬라를 산다면 파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마음먹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테슬라를 추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팔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더 기우는 거예요. 이제. 팔면은 개수를 해보니까 거의 한 140 몇 개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는 지금 100대부터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고 순식간에 분할까지 했고 테슬라는 아직 그 자리잖아요. 100대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를 팔아서 테슬라를 산다면 그리고 테슬라가 엔비디아처럼 간다면 또다시 이 수익률 이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팔았죠. 이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고 200주가 가지고 있고 수익이 500%니까 여기 지금 모자이크 처리하신 거는 일부러 숨기는 거구나. 일단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 이때만 해도 팔기 전인 거잖아. 6월 12일 댓글이야. 아니 매입 평단 주식수가 노출되어 있으면 평가 손익, 평가 금액 가리는 게 무슨 이분 똑똑하시네. 바로 계산이 나오시는구나. 불꽃 남자 매도 가자. 반만 파시고 추매. 보유해야죠. 장기 투자 해야죠. 축하드립니다. 헐랭 갚으시네요. 테슬라의 하락에도 여유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 홀딩 해라. 5.0% 갑시다. 엄청난 수익이었네요. 와, 이렇게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때가 그 투표 결과 나오기 전날 밤이거든요. 일론 머스크 보상한 투표 이틀 전인가?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전날.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통과한다면 많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테슬라를 더 사고 싶었죠. 지금 저가인데 추매할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마지막 100대일 것 같았어요. 추매할 수 있는 마지막 100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보상안이 통과가 돼서 일단 일론 머스크 뜻대로 된다면 그냥 200 뜰지 않을까. 그럼 지금 170이면 내가 오늘 밤이 100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엔비디아를 팔았죠. 이야. 그렇게 다음날 테슬라 추매를 위해 엔비디아를 보냈다. 테슬라에 올인하는 여자 티티코코. 이제 진짜 올인이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200주를 팔았습니다. 매도했어요. 121달러에 매도를 한 거네요. 그리고 그 돈으로 테슬라를 전량 매수했다. 그 당시에 170 그날 6월 13일 목요일이에요. 매수했을 때 170달러에 141주를 매수했네. 200주가 테슬라 141주로 바뀌었네. 댓글 한번 볼까요? 제가 볼 땐 티티코코님 내공이 장난 아니십니다. 웃는 얼굴에 무서운 타이밍의 매수 매도 시점. 야, 엄지척들도 있으시고. 나의 비타민 티티코코님 잘하셨어요. 돈나무 언니 목표 주가 달성하리라 봐요. 돈나무 언니 목표 주가 달성하면 2,000달러가만 돼도 지금 170달러에 매수한 게 10배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500만원 최초 투자금이 3,300이 됐고 3,300이 다시 10배가 되면 3억 3천이 된다는 시나리오네. 500이 3억 3천이 되는 거네. 코코님 사고 폭등이네요. 왜 코코님 사고 폭등이란 말 나왔죠? 그날 이제 보상안 통과가 되고 190까지 갔어요. 바로 전날에 170에 매수했는데 바로 다음날 최고 190까지 갔죠. 15%까지 오른 거네 거의 하루 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칭찬받는 거구나. 매도 타이밍 예술입니다. 인정. 내가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15%가 복등을 했다. 이런 경험하기 쉬울까요? 명언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1년 동안 투자 날짜 10일 동안의 폭등만 놓치면 수익률이 뭐 0이나 마이너스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있어요. 그만큼 폭등하는 날짜는 거의 1년 내내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 하루 전날 매수하신 거네. 굿자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소리장 상승시킨 분이 티티코코님이셨군요. 공화나님. 코코님의 3,300만 원이 투자돼서 프리장이 오른 거야. 투자 천재. 엔비디아도 갖고 계셨나요? 고수였네요.
완전 선수네요. 이걸 하루 만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네.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전혀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죠. 네. 그냥 테슬라를 더 사고 싶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라고 네. 해서 팔았는데,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막 보면서 잘한 건가? 어쩌다가 그 다음 글에도 있지만 정말 네. 소 뒷걸음질시다가 쥐잡은 것처럼 그 500%의 수익이 난 게 네. 본인 실력은 아니다.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칭찬 받는 게 오히려 좀 부담도 부담스러웠어요. 됐다. 왜냐면 다시 하라 못 하거든요. 제 실력이면 계속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쩌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네. 소가 뒷걸음질시다 쥐를 잡았나 봅니다. 칭찬 댓글이 쇄도하네요. 어쨌든 감사드린다. 네. 하지만 내 실력은 아닌 것 같다. 아니죠. 하지만 엔비디아를 매수한 사람은 본인이잖아. 2020년도인가요?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고 어떻게 매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엔비디아를 알고 산 게 아니라 한참 제가 그냥 뭐 들으면 살 때가 있었어요. 막 그냥 도타하면 다 샀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다가 종목이 54개까지 그게 엔비디아가 이런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 들었으면 샀고 샀죠. 오늘 만약에 나노 디멘션 들었으면 네, 샀고 샀죠. 아이온크 들었으면 샀고 맞아요. 팔란티어 들었으면 샀고 네. 팔랑팔랑 하던 시절이네. 네.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4개를 샀더라고요.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 9점 몇 달러더라고요. 9점 몇 달러에 엔비디아를 최초 샀다. 네. 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00%인가요? 네. 처음 9달러에 산 거는 수익률 네. 1000%가 넘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그 4개 산 거는? 이제 그러고 다른 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네. 거의 다 팔고 테슬라로 넘어갔는데 엔비디아는 안 팔았어요. 아, 왜? 감이 있으시네. 제 감이 아니죠. 어. 유튜브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듣다가 네. 나중에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걸러지고 제가 네. 이제 이분은 믿고 가도 되겠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누구예요? LA 정도수 TV 어. 하고 인생했더니 당연히 있었고 거의 뭐 LA 정도수님 말씀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다른 피트커도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죠. 힘있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했지. 1등 주식은 테슬라, 네. 2등 주식은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렇게 늘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제가 테슬라만큼 알지는 못해요. 그냥 뭐 그래픽 카드, GPU, 미래 산업의 쌀, 그리고 앞으로 뭐 모든 것들이 시각화되는 것에 있어서 고사양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코인 채굴할 때도 네, 엔비디아 다 알고 계시네. 필요하다고 하고 써두는 게 많아가지고 네. 정확하게 몰라요. 어? 어쨌든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다. 그리고 금캐로 막 사람들이 갈 때 실제로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보다 네. 그 주변에서 뭐 곡괭이나 네. 청바지를 팔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네, 그런 네. 얘기를 그게 들으면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그런 네. 거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네. 테슬라가 잘 되든 뭐가 잘 되든 아무나 이겨라. 그래서 엔비디아는 안 팔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제가 테슬라만큼 많이 사지도 못해요 또. 왜냐면 그냥 그렇게 주워 들은 거지 제가 정확하게 막 그렇게 기술적으로 알지는 못하니까 한 29개 정도 들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신경을 안 썼어요. 테슬라만 추미애 계속하고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수익이 많이 나서 테슬라를 추미하는데 도움이 될지 생각도 못했죠. 네. 이 안에서 네. 정말 장기 투자로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철학들이 지금 많이 나오네요. 일단 네. 내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말에 순종해라. 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쭉정인지를 네.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 판단력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정 교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 네. 이분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순종을 한 거잖아. 네. 다른 것들은 다 정리할 때 네. 이것만큼은 안 팔았네. 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라. 그거 계속 쳐다봤으면 아마 2022년 10월에 알죠. 미국에서 엔비디아 중국 수출 금지 뉴스 뜨고 300달러 넘어가던 게 네. 1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테슬라보다 폭락이 더 컸었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폭락했지. 네. 비트코인 끝났다 얘기 나오고. 네, 맞아요. 했을 때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 아마 네. 못 버티고 팔았겠네요. 그거를 100달러 때. 쳐다볼 겨를이 없죠. 네. 테슬라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고 티도 안 나 얘는. 네. 그리고 또 금액에 따라서 이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 네. 만약에 그 투자금이 한 5억이었으면 네. 엔비디아가 한 7, 80% 폭락했을 때 흔들릴 네. 수 있었는데 투자금이 500만 원이 흔들리지 않은 거네. 또. 전혀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다시 생각을 해보면 투자금이 500이나 네. 5억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그냥 내 마음만 달라지는 거네요. 회사는 똑같은 건데. 주위에서 팔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이에. 판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29개였거든요. 네. 9개를 팔았어요. 왜 팔았나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테슬라는 팔기 싫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를 줄 몰랐지. 그 돈 필요한 시기가 이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잠깐 쓰고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제가 판 가격대가 네. 그날도 400 정도였거든요. 1200 가격대는 400이니까.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9주를 팔았다. 9주를 팔았죠. 그래서 400달러일 때 그거를 팔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야지 했는데 돈이 생겼어요, 다시. 근데 그때 한 300 얼마로 빠졌더라고요. 샀어야 되잖아. 내가 400에 팔아고 300 몇십에 샀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10주 샀겠네. 9주 팔아가지고 10주 샀겠네.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더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의 심리. 100 초반에서 400까지 네. 확 올라가니까 아 이제 또 거품이 빠지나 보다. 딱 그런 심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못 사겠더라고요. 300대 와도 못 사고 다시 400으로 올라가서 500대니까 더 못 사겠는 거지. 내가 400에 팔았는데 500을 어떻게 사. 그래서 600, 700, 800 계속 못 샀어요. 그래서 결국 29개가 20개로 줄어서 그 9개는 다시는 못 산 거죠. 그래서 팔면 안 된다. 팔면 떨어져도 못 사고 올라도 못 산다.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죠. 오래 갖고 갈 거면. 네. 그게 앞으로 테슬라 투자에 큰 도움 되겠네요. 되겠죠. 절대 안 판다. 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채널이고 네. 테슬라미고 네. 테슬라 주식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네. 투자금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마침 네. 엔비디아가 이만큼 성장을 해줘서 네. 테슬라를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걸 네. 활용한 거지. 네. 주식 투자는 위대한 기업을 찾았다면 네. 무조건 장기 투자잖아요. 네. 근데 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잖아. 코코님에게는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운 좋게 그냥 들어온 거지. 네. 내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인정을 딱 한 상태에서 투자한 건 아니었어.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왜 엔비디아 투자해야 돼? 라고 할 때 네. 한 두세 시간 동안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죠. 테슬라는 말할 수 있죠. 테슬라는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차원으로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음. 테슬라를 매수한 거 아닐까.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더 오르고 테슬라는 여기서 빠진다. 네.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수량을 늘릴 수 있었던 거, 네. 거기에 집중을 하면 네.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전혀 네. 없다. 엔비디아는 왜냐면- 앞으로 당분간 더 오르고 네. 테슬라는 뭐 100, 네. 150, 130이 돼도 전혀 이 선택에 대한 후회가 어. 없다. 사람이니까 약간 있을 수 있겠죠. 이 방송용, 자기 전 이불송용 다른 건가?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라도 만약에 내가 옷을 샀어. 네. 다음날 조금 떨어지면 내가 이 옷에 대해 아무리 만족한다 하더라도 저도 이때 살 거라는 네.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렇죠. 네. 어쨌든 테슬라 수량을 늘릴 수 있어. 이것만 해도 만족이죠. 제가 어디서 3,300만 원 벌어서 네. 테슬라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걸 치면은 엄청 행운이고. 네. 네. 그리고 반대로는 절대 안 갈 거거든요. 테슬라가 급등했다고 해서 네. 그거를 팔아서 엔비디아를 다시 사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네.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맞냐, 네. 테슬라가 맞냐. 네. 앞으로도 둘 다 위대한 기업 맞죠. 네. 둘 다 성장하면 좋을 거고 네. 분명히 둘 다 성장하는 건 저는 맞을 것 같아. 네. 다 응원하면 될 것 같고 네. 기왕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니 네. 코코님을 위해 엔비디아를 한번 제가 정리해봤어요.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했죠. 10분할 했죠. 1300달러까지 찍고 10분할을 네. 했으니 120, 130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몇 번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식 분할을 하면은 이건 네. 투자에 좋은 거다. 네. 과연 이게 진짜일까? 지금까지 분할을 몇 번 했나요? 6번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네. 세 번 이렇게 보면 돼요. 언제 했냐? 네. 노란색이 주식 분할할 날짜입니다. 2-1은 2대1 주식 분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갖고 있었으면 두 개가 된다는 뜻이죠. 네. 2000년 6월 27일 주식 분할을 하는 게 네. 과연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을까? 지금 코코님이 그러려고 딱 계산한 건 아니지만 네. 주식 분할을 한 이후에 지금 매도를 한 거잖아요. 네. 대부분 주식 분할을 언제 합니까? 폭등했을 때? 1000달러가 100달러가 됐는데 네. 주식 분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100달러가 1000달러가 되면 다시 100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주식 분할을 하잖아. 왜? 일반 투자자들이 1000달러면 너무 한 주당 비싸 보이니까 싸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기업 가치는 바뀌는 게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분할에 대해서 네. 기관들이나 네. 정말 전문 투자자들이 흥분을 할까요?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기업 네. 가치는 똑같은 거지. 하지만 일반인들 특히나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싸진 거라고 착각하는 그 심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어쨌든 적은 돈으로 한 주를 살 수 있다는 그렇죠. 접근성이 네. 좋아지네요. 주식 분할한 시기는 이미 주가가 올랐을 때. 샤넬백이랑 반대로. 샤넬백은 50% 할인을 하면 미친 듯이 사는데 네. 주식은 반대로 네. 가격이 1000%가 10배가 올라가 있으면 그 비싼 가격에 살려고 다 달라들지. 네. 그래서 10배가 오르면 안 그래도 뉴스에서 막 엔비디아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제 주식 분할까지 한대. 막 그게 다 호재인 거야. 막 사겠지. 지금부터 아마 일반인들 때문에 당분간 더 오를 거다. 네. 항상 그게 역사의 반복이다. 네. 그럼 주식 분할이 진짜 진정으로 네. 주가에 도움이 될까? 오늘 저 네. 머리하고 왔잖아요. 미용사분께서 네. 엔비디아를 좀 갖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한 50% 정도 수익이 났대요. 그러면서 더 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더 사도 되겠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사셔라. 네. 그러니까 왜요? 그러는 거야. 엔비디아는 지금 10배가 어. 올랐는데 테슬라는 아직 안 올랐다. 어. 모두 비트크 다 올라갈 때 네. 테슬라만 아직 안 갔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엔비디아를 더 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네. 엔비디아를 지금 더 사야겠다고. 네. 오히려. 끊임없이 무한 반복이지. 네.
그분이 딱 50% 수익률이라면 $80 때 사서 네. 지금 오른 거야.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좀 그 초보 투자자라면 네. 분명히 적은 금액으로 요만큼만 사봤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올랐잖아.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큰 돈 들어가는 거지. 음. 반대로 $80에 샀는데 네. 50% 마이너스였으면은 네. 이분이 더 사고 싶은 마음 들었을까?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 건데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네. 제가 네. 처음 테슬라 투자할 때 어. 사자마자 올랐으니까 더 샀거든요, 계속. 그때가 비싼지 싼지 고점인지 그렇지. 전혀 판단이 안 네. 돼요. 그냥 올라가니 수익률이 나고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나니까 신기하고 네. 좋고 재밌고 계속 사는 거야. 딱 그냥 그분도 그런 시기가 아닐까 지금. 단기 투자자라면 네. 그분이 좀 더 사는 게 맞는지 네.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네. 아, 그렇겠네요. 지금 시점에 한번 봅시다. 네. 2000년 첫 번째 주식 분할이에요. 6월 27일에 0.3달러였습니다. 6개월 전에 0.1이었어요. 6개월 전에. 3배가 올랐네요. 2000년 1월 3일에 0.1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0.3이 됐으니 네. 6개월간 수익률은 204%입니다. 와. 이 전부터 많이 올랐다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겠지. 네. 이럴 때 주식 분할 하잖아요. 아, 갑자기 오르면. 네. 한 달 전에만 투자했어도 5월 26일에 투자했어도 네. 0.2가 0.3 됐으니까 35% 한 달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식이다. 이만큼 올랐고 주식 분할 호재까지 있다 하고 네. 또 막 들어올까요? 그렇겠네요. 그러고 나서 딱 막상 주식 분할 했더니 한 달 뒤 0.2로 바로 돌아갑니다.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6. 우와. 3개월 뒤 0.34. 네. 15%좀 오른 것 같네요. 네. 하지만 결국 이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났더니 음.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토막이네요.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네. 이 시점 대비 1년이 지났더니 네. 그래도 0.38이 돼서 네. 28%의 수익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주식 분할. 네. 2001년 9월 17일 0.28입니다. 네. 6개월 전 네. 0.25였어요. 네. 6개월 전에 매수했으면 6개월 만에 14% 수익입니다. 3개월 전에 샀으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 26%, 한 달 전은 마이너스 19%. 이때 주식 분할을 했고 네. 이제 주식 분할한 이후로 한 달 뒤가 됐더니 네. 0.35가 돼서 23% 수익률? 이때는 올랐네요. 그렇네요. 3개월 뒤에는 100% 수익률, 6개월 뒤에는 55% 수익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났더니 0.28이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네. 1년 뒤 0.08이 돼서 마이너스 71%. 세 번째, 2006년입니다. 0.51달러예요. 1호부터 6개월 전에 매수했으면 0.28에 매수를 해서 6개월 만에 85% 수익. 3개월 만에 50% 수익. 한 달 만에 27% 수익. 주식 분할 할 만하죠? 네. 주식 분할 했어. 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2% 수익. 그러나 3개월 뒤에는 마이너스 37%. 6개월 뒤, 1년 뒤에 그대로 다시 돌아왔네요. 네 번째, 2007년 0.86이에요. 6개월 전 0.51달러 투자했으면 71% 수익. 이때 또 주식 분할 할 만하네죠. 했어. 한 달 뒤에 2% 수익, 3개월 뒤 마이너스 1%, 6개월 뒤 마이너스 45%, 1년 뒤 마이너스 70%. 주식 분할한 시점에서 두 번이나 네. 1년 뒤에 마이너스 70%가 인상적이네요. 2021년 4대1 주식 분할했습니다. 네. 18달러에 했고 이때 6개월 전에 13달러에 매수했으면 34% 수익. 네. 그리고 주식 분할 할 만하지. 네. 주식 분할 했어. 그랬더니 한 달 뒤에 12% 수익, 3개월 뒤 19%, 6개월 뒤 30% 수익. 이때는 수익이 났습니다. 6개월간. 그러나 1년 뒤에는 다시 원점이네요. 2번 마지막 며칠 전 2024년 6월 10일 10대1 주식 분할했죠. 네. 1210달러에 한 거겠네. 네. 1210달러에 때 10대1을 했기 때문에 네. 121달러가 된 거고 네. 6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했으면 161% 수익인 거예요. 3개월 전에 했으면은 42%. 그 미용사분이 한 이 시점에서 투자했나 보다. 그랬나 보다. 네, 3개월 만에 이게 수익 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리고 얼마나 좋은 회사야. 네. 한 달 전만 해도 36% 수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121.79 했고 현재 오늘 가격 130달러네요. 지금 6번의 주식 분할 전후 약 1년간의 주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분할하고 나면 1년 뒤에는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그대로거나 네. 주식 네. 분할하기 전에가 엄청 올라가네요. 네. 제가 이래서 이 노란색을 기준점으로 해서 위에는 네. 주식 분할 전이잖아요. 네. 주식 분할 전을 약간 푸른색으로 표현을 했고 네. 주식 분할 후를 붉은색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푸른색 중에서도 가장 파란색이 좋은 거겠죠. 6개월 전에 기가 막히게 200%. 이때도 마찬가지지. 네. 6개월 전 투자한 사람은 14% 수익. 이때도 6개월 전 투자한 사람은 85% 수익. 이런 수익이 있는 구간에 주식 분할을 하더라. 근데 왜 빨간색이 이렇게 짙을까? 주식 분할을 하고 났더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음.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네. 테슬라도 네. 바로 연상되죠. 가장 최근에 주식 테슬라도 분할. 제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2번 분할한 것 같아요. 네. 분할하기 전에 막 오르다가 분할하고 났을 때 떨어졌던 것 같죠. 떨어졌어요. 뭐 테슬라도 주식 분할하기 전에 왜 주가가 올랐으니까 했잖아. 네. 하고 나서는 지금 경험상 어때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죠. 네. 네. 엔비디아만 보면 네. 또 이 표본이 작을 수가 있으니까 애플을 한번 봅시다. 5번의 주식 분할을 했어요. 1987년도에 2대1을 했고 87년에 6월 16일에 0.37, 또 기가 막히게 똑같이 6개월 전 0.22였어요. 6개월 만에 70% 수익. 주식 분할 할만하지? 하고 났더니 한 달 뒤 6% 수익, 3개월 뒤 25% 수익. 단기적으로는 주식 분할 지금 시기는 이 종목에 대한 호감이 지금 이만큼 좋은 시기잖아. 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6개월 뒤에 결국엔 다시 마이너스 5%다. 두 번째가 2000년 6월 21일 0.99. 이때는 6개월 전에도 똑같았네요. 한 달 만에 24% 수익이 인상적이네요. 주식 분할을 했고 6개월 만에 마이너스 75%, 1년 뒤 마이너스 60%. 2005년 1.6달러 때였는데 6개월 만에 불과 161% 수익. 엄청나죠? 네. 주식 분할 이럴 때 꼭 하는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전에 네. 주식 분할할 거란 정보를 네. 개인이 알 수 있나요? 개인은 알 수가 없죠. 네. 기간은 알고 있나요? 알까요? 모를까요? 회사는 알고 있겠죠. 네. 그럼 그분들은 이때 많이 들어가겠네요. 분할할 거 알고 네. 분할하기 6개월 전에부터는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분들은 6개월 전에 미리 사놓겠다. 우리 영상에서 이제 늘 하는 말도 있죠. 네. 왜 항상 고점에서 네. 기관들은 네. 더 올라갈 거라고 하냐. 음. 특히 고점에서 네. 주식 분할을 또 많이 하지. 네. 근데 이럴 때 기관들은 늘 더 올라갈 거야. 1200달러 때 아담 조나스가 나와가지고 테슬라 2000달러 간다. 네. 보고서 막 그렇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다시 반대로 분할한 후에 100달러까지 빠지니까 기관들 막 등판해가지고 네. 50달러까지 빠진다. 네. 왜 늘 이게 역사는 반복될까? 과연 기관들은 모르는 걸까? 아는 걸까? 봅시다. 네. 2014년 네. 23.42달러. 6개월 전에 20달러 때 투자했으면 6개월 만에 16% 수익. 네. 3개월 만에 24% 수익. 이럴 때 꼭 주식 분할하지. 그러고 나서 하고 났더니 이때는 2%, 5%, 22%, 36%까지 1년 동안 또 상승한 시기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항상 헷갈리게 하니까 주식 투자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겠지. 늘 주식 분할하기 전에 오르고 분할한 후에 떨어지면 네. 이제 개미들이 학습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안 속잖아요. 그래서 한 4번 정도가 반복이 됐더니 에이 안 속아 했더니 그때 또 막 올라버려. 그럼 또 헷갈리는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 잃었을 때보다 또 이만큼 올랐을 때가 또 강렬한 기억이 남기 때문에 나음에는 헷갈리는 거지. 도박할 때도 한 번씩 네. 딱 해주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거죠. 흔들어줘야. 네. 그래서 전체 20년, 30년치를 보면은 네. 대딱 감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마지막이 2020년도였어요. 네. 이때도 애플이 20년도에 이 코로나 시기 바닥딱 찍고 6개월 만에 89%가 폭등한 겁니다. 네. 주식 분할했죠. 네. 이때 또 애플 투자에 대해서 역시 애플이야. 애플은 장기 투자라고 많이들 투자했지.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0%. 3개월 지나도 마이너스 8%. 애플의 역사다. 네. 테슬라 2번의 주식 분할 2020년 8월에 했죠. 네. 기억 생생합니까? 그때 주식수가 갑자기 확 많아서 네. 처음으로 제가 네. 그런 경험했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나 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6개월 전 44달러였는데 네. 6개월 만에 166이 돼서 273%가 올랐으니 네. 주식 분할 당연히 해야죠. 그죠? 5대1을 했고 3대1을 한 번 더 했으니까 네. 800에 네. 다시 3을 곱하면 네. 38에 24 네. 해서 2,400달러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분할 전. 네, 두 번의 분할 전 가격으로 네. 2,400까지. 네. 그게 지금 166인 거죠. 아. 지금은요. 그때 막 만슬러 간다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던 게 네. 한 달 만에 143달러가 됐죠. 마이너스 14%. 그리고 3개월 뒤 14% 수익. 8월까지 해서 1년 만에 48% 더 오르긴 했어. 네. 두 번째 주식 분할 296달러 때 2022년 8월 25일 네. 6개월 만에 10% 수익 3개월 만에 35% 수익 이때 주식 분할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7% 3개월 만에 마이너스 38% 네. 1년이 지나도 마이너스 19% 심지어 지금은 오늘 가격으로 187달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8월 25일 대비 아직도 마이너스죠. 오늘 많이 가격이 싸네요. 187달러. 코코님이 기왕 하필이면 주식 분할한 시점이었지.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본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이 어때요? 도움이 돼요? 이게 근데 100%는 아니네요. 100%는 아니죠. 확률적으로 떨어질 때가 더 많았던 네. 거죠. 근데 주식 분할을 어떤 시기에 했는지는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올랐을 때 했다.
지난번에 했던 시즌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네. 시기. 그렇죠.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번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왜냐면 엔비디아는 네. 그래도 일단 너무 많이 성장한 거 맞잖아요. 네. 최근 단기간에.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씨앗 심고 이제 수확하기 준비 단계 네. 직전이라고 보면 그렇죠. 네. 테슬라가 훨씬 네.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네.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영상 마지막까지 안 보고 혹시나 우리 영상 그전 영상들 안 보고 오늘 처음 딱 보셨는데 여기까지만 딱 보고 장기 투자하고 해놓고 차트 투자하고 있네, 단기 투자하고 있네 이러실까봐. 그러니까 기왕 코코님이 이런 결정을 했으니 도움이 되라고 주식 분할 앞뒤 전체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참고사항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절대로 우리 테슬라 투자는 이걸 가지고 테슬라가 앞으로 또 주식 분할 했으니 주식 분할 했다? 그럼 지금 이제 매도하고 1년 뒤에 들어가자. 또 이렇게 참고하라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테슬라를 한 주라도 더 매수하기 위해서 내 다른 자산을 활용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아까 아파트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한 2013년 이때쯤에 제 친구가 서울에 이제 집을 샀어요. 그때 분양가가 한 6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13억을 하고 최근에는 뭐 20억 넘어가고. 근데 그때 와 진짜 서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월급은 다 써도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방에 비교했을 때 지방 사람들은 집 한 개 사기 위해서 그렇게 대출금 갚아가면서 야둥바둥 살아서 모으는 돈과 이분들은 그냥 서울에 살기만 했는데 본인들이 모으는 월급보다 집값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알고 나서 미국의 빅테크,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되게 희망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아까 서울 아파트 8점 몇 프로였잖아요. 그렇죠. 애플만 했어도 19점 몇 프로죠. 맞아요. 20% 가까이. 우리 테슬라는 40%라고 40%가 보니까 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서울에 집을 보유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월급으로는 절대로.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하다. 주식은 가능하다. 1,000원도 살 수 있다. 내가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다. 투자다. 이거를 역전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훨씬 앞서가야죠. 이 속도보다. 오늘 코코님의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성공 투자예요. 우리가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 중에 몇 년 안에 500% 수익을 달성을 했다. 한 500만 원 투자해서 3,300만 원 만든 경험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 주식 투자가 진짜 쉬워지지. 대리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구나 라고 또 긍정적인 것들이 전달됐으면 좋겠어. 팔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렇게만 가지고 있고 오히려 무심하게 가면 저런 수익을 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100대가 아니었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맞아요. 너무 격차가 크고 테슬라는 곧 폭발 직전인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더 사고 싶은 마음에 테슬라는 진짜 폭발 직전입니다, 여러분. 직전이에요. 오늘 영상도 우리 인생을 실전이다 구독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코코님의 실전 투자 사례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